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회계과, 정보통신과, 토지민원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족여성과, 교육청소년과, 도서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노성 회계과장님께서는 발언서로 나오셔서 감사 목록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박노성입니다. 우선 전청시 위원장님과 시의원님들이 연일 의정활동 노고를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보석 경리팀장입니다. 다음 신지호 계약팀장입니다. 다음 고정숙 재산관리팀장입니다. 다음 한혁 공공시설팀장입니다. 다음 정근식 청사관리팀장입니다. 다음 박용근 차량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23 행정사무 감사자료 대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권고사항 추진 현황, 부서별 공통사항, 회계과 소관, 감사자료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중 24페이지부터 27페이지 공통사항은 완결하였으며 관련 자료로 보고를 가름코자 합니다. 다음은 28쪽 특정 업체 과다 계약 방지 등 투명한 계약 방안 마련 및 불공정 행위 신고센터 운영 철저입니다. 타시 사례 검토 후 안성시 실정에 맞춰 2023년 1월 1일부터 공사 분야 수의계약 상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각 부서에서 투명한 용역 발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종 계약 및 회계, 시설 공사 교육 시 전달 및 공유하고 있습니다. 하도급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는 등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 관내 업체와의 계약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공정한 하도급 문화 확산 및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022년 행정사무감사 권고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4쪽 민원 발생 시 시민 중심의 적극 행정 필요입니다. 2023년 상반기에 계약, 회계, 시설 등 분야별 업무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법령, 지침 숙지 및 불합리한 규제 개선으로 적극 행정 실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5쪽 행정 환경 변화에 따른 부서 간 협업 시스템 구축입니다. 원활한 계약 업무 추진을 위해 회계과와 사업부서 간 상시 업무 협력 방안에 대해 협의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행정 효율성 향상 및 시민 체감 행정 서비스 만족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6쪽 공유재산 대부료 한시적 감면 기간 연장 공고입니다. 공유재산 사용 대부료 감면 12개월 연장안이 2023년 3월 공유재산 심의회를 통과하여 실시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소관별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공통사항입니다. 3쪽 3억 이상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안성시 공도 시민청 등 14건의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4쪽 경기도 감사 및 안성시 자체 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는 경기도 감사시 책문화센터 구축 소방공사 유찰에 따른 1인 수의계약 부적정 등 2건 지적되었으며 관계 법령 준수 및 감독 철저로 향후 동일 사례 발생 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안성시 자체 감사 시 가족돌봄 휴가 운영 소홀 등 7건 지적되었으며 공무 교육 시 업무 연찬 등을 통해 적극 개선하고 있습니다. 다음 4에서 5쪽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부터 투자 심리 처리 및 예산 확보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 6쪽 투자 심사 대상 사업의 조건부 승인인 경우 세부 이행 계획 및 현황입니다.
삼중면 및 서운면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와 관련하여 중기 지방재행계획 수정 반영 등 조건부 승인이 있었으며 심사 결과를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 공유재산 건물 현황입니다. 안성 1동 소방파출소 등 5개 건물이 있습니다. 다음 6쪽 임차 건물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 7쪽 읍면동 방문 건의사항 추진 현황으로 고산면의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안성 2동 고산면, 양성면 행정복지센터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3월부터 8월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7에서 9쪽 각조 위원회별 운영 결과입니다. 안성시 계약심의위원회는 2022년 4회 서면 개최하였고 2023년 2회 서면 개최하였습니다. 안성시 공유재산심의회는 2022년 대면 개최 5회, 서면 개최 2회 운영하였고 2023년 2회 대면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9쪽 각종위원회별 위원 공모 실시 현황입니다.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 10쪽부터 54쪽까지는 부서별 업무 추진비 집행 현황입니다. 2022년 업무 추진비로는 시장님이 394건에 8,683만 6천 원, 부시장님은 437건에 7,551만 5천 원, 회계과장은 29건, 755만 8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023년 4월 현재 기준 업무 추진비는 시장님이 111건에 2,504만 7천 원, 부시장님이 151건, 2,359만 5천 원, 회계과장은 6건에 179만 2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55에서 56쪽 진정 및 민원 불허 반려 처리 현황, 인허가 민원 보완 지시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 56쪽 공사 하도급 현황으로는 2022년부터 현재까지 10건의 하도급이 있었습니다. 다음 57쪽 공사 사후 관리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수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7쪽의 광급공사 발주 현황입니다. 2022년도에는 일반 제한 경쟁이 1,616건에 1,586억, 2인 이상 수의 견적이 382건에 275억, 1인 수의 계약이 1,876건에 374건을 계약하였고 2023년 현재 일반 제한 경쟁 352건에 199억, 2인 이상 수의 견적 100건에 69억, 1인 수의 계약이 433건에 90억입니다. 다음으로 58쪽부터 99쪽까지는 추정가격 1천만 원 대상 용역 발주 현황입니다. 2022년은 569건에 497억 원, 2023년도에는 194건에 127억 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99쪽부터 134쪽은 추정가격 2천만 원 초과 1인 수의계약 세부 내역입니다. 2022년은 191건에 203억 원, 2023년은 57건에 50억 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5쪽부터 142쪽입니다. 시 발주공사 중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변경 지급 현황입니다. 2022년 당황 사곡간 도로 확포장 공사 등 21건, 2023년 용두 소하천 정비 사업 등 18건입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 수의계약 상한제 운영 현황입니다. 제출 자료는 3월 말 기준으로
데이터값 시사가 5월 말 기준 자료를 참고하면 5회가 계약이 1건, 4회가 계약이 2건, 3회가 계약 7건, 2회가 계약이 15건, 1회가 계약이 56건, 총 82건입니다. 당초 수의계약 상한제 목표대로 6회 이상 계약 업체는 없고 1회 업체가 증가한 것으로 봐 분산 효과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단 데이터 값이 상반기 자료로 12월 말까지 운영 후 자료를 분석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음 143쪽 공공청사 건립 추진 현황입니다. 원곡면 행정복지센터 등 4개 청사에 대해 건립 추진 중이고 사업별로 115억 원에서 120억 원까지 예산이 수립되어 있으며 원곡면은 2023년, 나머지 청사는 2024년에 완공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143쪽 시유지 매입 및 매각 현황입니다. 매입 현황은 2023년에 방초리 872-7번지와의 토지 교환 목적으로 방철이 872-2번지를 매입하였고 매각 현황은 2022년에 마정리 203-39의 1필지를 매각하는 등 9건의 매각이 이루어졌으며 2023년도에는 축사 적법화 관련 동평리 32번지 1건 매각하였습니다. 향후 당학리 5블록 도시계획 시설 조성 관련 9필지를 매각 계획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마치겠습니다. 네, 박노성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이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따른 보고 답변은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으신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배석하신 팀장께서도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실 위원님. 네, 이관실 의원입니다. 전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공무원분들이 받으시는 수당 중에서 가족 수당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담당자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를 지금 다 읽어보질 못하고 올라왔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제 가족 수당을 보통 지급을 하게 되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수당을 지급하게 되나요? 네, 위원장님. 네, 격리팀장 김보석입니다. 가족수당은 본인이 가족수당 수령 대상이 될 경우 신청을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럼 신청자가 온전히 그럼 판단을 하는 몫인가요? 네네. 네. 그럼 이것에 관해서 혹시 저희가 지도를 하거나 점검을 하는 그런 사례는 있는 건가요? 저희가 이제는 해마다 가족수당을 신청하라고 안내는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제가 지방공무원 보수 업무 등 처리 지침을 봤는데요. 이 지침에 관련돼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장은 연 2회 단기별로 해당 기관, 소속기관과 한시조직 등을 포함하여 가족수당 지급 운영 실태를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다음해 1월 말까지 행안부 장관에게 제출, 시군구는 시도를 경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약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소속 공무원이 가족수당을 과다하게 지급받은 경우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가 시효로 인해서 소멸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과다 지급받은 금액을 전액 변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지금 현재는 그러면 자체 점검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네, 지금은 전체적인 거는 아직
예, 못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일부러 그러시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다만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본인도 알아차릴 수가 없고 또 수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만 저희가 공무원들 분들께서는 그게 어떤 사정인지를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자체 점검을 해야 시정사항이 반영이 될 수 있고 그거에 따라서 수당이 더 과다 지급되는 게 없지 않을까 생각해서 본 의원이 이번에 얘기를 드렸고요. 요거는 다시 한번 자체적으로 이제 점검해서 하게끔 되어 있으니까요. 이 부분을 실행을 해주시고 결과를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다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조사하시고 결과가 나온 거는 보고 또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 알겠습니다. 다른 하나를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페이지 저희가 받은 회계과 소관 페이지 4페이지인데요. 지금 경기도 감사하고 자체감사 지적사항인데요. 요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2022년도에 있는 가족 돌봄 휴가 운영 소홀하고요. 무급 가족 돌봄 휴가 관리 부적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예, 요건은 저희가 가족 돌봄 휴가를 내면은 그 적합한 대상이 있어요. 가족 돌봄 휴가로 낼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적합한 대상이 아닌 교복 구입이나 대학 면접을 본다고 가족 돌봄 휴가를 이런 식으로 내 가지고 이거를 시행한 게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대상이 아닌 거를 대상인 거로 착각을 해서 휴가를 내 가지고 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아, 그럼 이거는 다들 그럼 직원 교육이 완료가 된 건가요? 예, 예. 직원 교육은 다 끝났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그러면 가족 돌봄 휴가는 무급으로 이루어지나요? 유급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급 원래는 그럼 원칙은 무급이에요? 그거는 죄송한데 팀장님이 답변 네. 드리겠습니다. 예. 네, 격리팀장 김보석입니다. 가족 돌봄 휴가는 전 학생인 경우에 1년에 2번의 그 유급 휴가가 있는데 그 유급 휴가 대상은 학교 행사나 무슨 상담이나 이런 경우에 학교를 갈 때 갈 수 있는데 요때는 아마 학생들이 그 코로나 시기 때문에 그 뭐지 가정에서 아이들이 이제는 쉬는 시간이 있었을 때 부모들이 착각을 하고 이제 가족 아이 돌봄으로 신청을 한 경우라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다 환수 조치를 했고요.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법이 바뀌어서 지금 이제 그런 경우도 해당이 됐는데 그 전에는 그런 적용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휴가를 한 거에 대해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는 유급으로 휴가를 네, 다 주시나요? 학생 한 명당 1년에 2번의 예, 휴가가 있습니다. 아, 네. 그럼 이건 이제 가족 돌봄이라는 게 결과적으로는 아이들을 양육을 하기 위해서 네. 필요한 부득이한 부모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에 관련돼 있는 네, 것들인가요? 그렇습니다. 아, 네. 네.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가 더 있는데 그 바로 아래 유연 근무 실시 직원 복무 관리 소홀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예, 요거는 직원들이 유연근무제를 실시하면은 관련되는 시스템에 이렇게 등록을 해야 되는데요. 출근하고 퇴근할 때 요 복무관리 지적사항이 그 관련되는 시스템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요것도 교육을 시켜서 유연근무제 하시는 분들은 사전에 결제를 받고 출근할 때 시스템에 등록하고 퇴근할 때 등록하게끔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연 근무 실시 직원이라는 게 이게 어떤 관리를 하시는 직원들일까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출퇴근 시간이 거리가 멀거나 저녁 때 좀 1시간 일찍 좀 퇴근하고 싶다 그러면은 시간을 1시간 땡기고 저녁 때는 1시간 일찍 퇴근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하든지 아니면 주 단위를 끊어서 뭐 반일이나 뭐 이렇게 하루를 쉬든지 이런 식으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 유연 예. 탄력제가 있는 예, 건가요? 예. 그렇구나. 그럼 이제 그거에서 이제 시간이라든가 뭐 기록에 관련된 부분이 지금 소홀했다라는 예, 말씀이신 맞습니다. 거죠?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매일 일상이지 않습니까? 매일 똑같이 일하고
그리고 이제 퇴근을 하고 하는 일상이긴 한데 실제적으로 이제 지금 여기에서 제가 지금 얘기 드린 요 사항도 마찬가지고 가족 수당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그냥 다빈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이것들이 이제 공무원분들한테는 꼭 뭔가를 기록을 남겨야 하고 그것에 따라서 절차가 있는데 이 절차 이행이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감사 지적 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더 체크를 해주실 필요가 있고요. 이게 그냥 저희가 1,000여 명이 넘는 지금 공무원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일률적으로 전부 다 100%를 다 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도 저희가 공직자이기 때문에 더 100%로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시스템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지금도 저희가 그 내부에 그 세월이라고 있는데요. 사전에 결제를 받고 출퇴근 시에 거기에다가 본인들이 등록을 해서 올리면은 그게 전산 관리는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때는 그게 없었나요? 그 이제 간혹 가다가 등록을 누락시키거나 시간이 약간 좀 안 맞거나 그런 부분이 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요 소홀 같은 경우는 이제 유연근무 시간 소홀 같은 경우는 한 몇 건 정도가 적발이 됐을까요? 요거는 저희가 처분을 받은 건데요. 죄송합니다. 지금 자료가 없는데요. 제가 볼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거 자료 좀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우섭 의원님. 예, 최우석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수의 계약을 지금 분산해서 계속 진행하고 있는 거죠? 수의계약 상한제를 예, 작년 행감 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요. 예. 12월 달에 계획을 수립해서 올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분산해서. 근데 이제 계속해서 뭐 민원 아닌 민원이 좀 들어오고 있는 것들이 안성시 수의계약 토목 설계 용역 혹시 그것도 지금 그 대상에 들어가는 건가요? 지금은 공사만 하고 있습니다. 공사만 하고 있어요? 예, 예. 설계는? 용역하고 물품은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단은 지금 이거 관련된 자료를 한 3년치 거 정도는 좀 한번 주셔 보셔봐요. 저희도 이거 미리 제가 좀 자료 요청을 하려고 했었는데 시간이 좀 안 맞아서 못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지금 뭐 민원 같은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건 좀 부당하다라는 얘기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용역 설계하는 측면에서도 좀 이런 게 좀 받아들여져야 되지 않느냐. 너무 집중해서 한 곳으로 나가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그 저기들이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 때문이라도 한번 좀 그 자료를 좀 해서 토목 설계 용역 관련된 거 한 3년치 거 주시면 제가 별도로 좀 통계를 좀 내서 그 통계를 내서 주시면 좋고 그래서 그거 예, 좀 알겠습니다. 한번 좀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하여튼 그 제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게 그렇습니다. 일단은 시청이 우리 시청이 저는 뭐 청렴도나 이런 문제를 떠나서 저는 어제 하여튼 뭐 그 시청 주차장에서 뭐 선물을 버젓이 이렇게 우리 공무원들한테 주는 이런 행태가 뭐 제가 뭐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뭐 60년대 70년대도 아니고 이런 일들이 지금 안성시청 관내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게 저는 솔직히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그런 것 같아요. 이 건에 관련돼서 개입이 없으면 굳이 할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제 그분은 제가 보면 그래도 공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 분이었어요. 뭐 저 우리 우리 자치회 그러니까 주민자치회 회장
근데 그분만 그런 거는 아닐 거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그래서 뭐 이장하고 통장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우리 준공무원이라고 하는 우리 공적인 영역에 대해서 하시는 분들이 뭐 어제도 잠깐 우리 존경하는 우리 정토근 의원님이 말씀도 하셨지만 경로당이나 이런 거 하면 파이권들을 내부적인 하여튼 뭐 주민자치회든 뭐 체육회 회장이든 이렇게 관련된 사람들이 공사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좀 시정을 할 때가 됐다. 보여지고요. 우리 그 공사 관련돼서 우리 저는 좀 자료를 좀 받아보고 싶은데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우리 현직에 있는 일단은 그 주민자치회나 체육회장이나 이통장 협의회에 속한 이장님들이나 이 관련된 혹시 자료가 산출이 되나요? 혹시 그분들이 공사를 하거나 공사를 수주한 경우에는 그 자료는 전문건설업 면허에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저희보다는 관련되는 부서가 별도로 있을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예, 전문건설업을 관리하는 부서요. 저희는 이제 계약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 기관단체장인지 아닌지 알 수 없어요.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예. 그분 그런 통계는 없고요. 그 전문건설업의 그 대표자 이름으로 모든 게 등록이 되기 때문에 그 발췌하기는 사실 어렵고 현장에서 뭐 눈에 띌 때 발견이 되는 거지 계약을 하게 되면은 그건 사실 발견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하려면 저는 그래서 규제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뭐 조례를 통해서든 그런 부분을 좀 제한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나와 있어야 저는 그래도 좀 조심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 저 행정부장님 나와 계시니까 관련된 자료를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됐든 그래야 저는 안성시가 진일보한 우리 선진 행정을 추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이런 것들이 구태스럽게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거는 이거 안성시가 저는 지향해야 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황현 의원님. 예, 지금 서울면 행정복지센터 그 건설을 하려면 자리를 옮겨야 되는 거잖아요. 이전하는 공간이 지금 어디로 정해져 있는 거죠? 저 임시청사 말씀하시는 네네네. 건가요? 아, 임시청사는 지금 현재 확정은 아니고요. 네. 검토하고 있는 거는 그 기존 면청사 앞쪽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네. 그 주차장 쪽에다가 임시청사를 조성하는 걸로 그렇게 면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가 검토해가지고 가능한 그거를 수용해서 이렇게 추진하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임시청사 만약에 조성을 하면 거기서 얼마 정도를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준공 나는 시점인 24년도 12월 전후까지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24년 12월이면 근데 그 기간에 있기 위해서 건물을 짓는 건가요? 저희가 예산 절감 차원이고 효율성 같은 걸 따져서 가건물이나 컨테이너 박스 같은 걸로 해서 안에 인테리어를 해가지고 직원들 업무하는데 지장이 없게끔 그렇게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 임시청사에 보건소도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가 있는 건가요? 보건소. 그건 죄송한데 담당 팀장이 네네.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공공시설팀장 한혁입니다. 보건지소도 같이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민원을 받은 게 서울 면민들께서 그 임시로 이주하는 공간이 너무 좁다. 보건소도 들어가야 되는데 그 뭐 그런 얘기들이 있으셔서 어떻게 진행이 되나. 그러면 이게 컨테이너나 그런 가건물로 하면 나중엔 다 철거를 또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주차장 부지가 기존의 면사무소 부지에 비해서 어느 정도 100평 330제곱미터 규모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존 면사무소 부지보다 몇 퍼센트 정도 되는 건가요? 대지 면적 말씀하시죠? 예, 뭐 이렇게 건물 면적이 연면적 말씀하시죠? 기존 면청사가 660제곱미터
정도 되는데요. 200평 규모고요. 임시청사는 한 그 절반 정도인 한 330제곱미터 100평 규모 정도가 됩니다. 근데 그 중에는 그 창고 부분이 포함이 돼 있거든요. 기존 청사에. 근데 그 창고는 또 따로 포도박물관 인근의 컨테이너에다가 임시로 창고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창고 빼고 330제곱미터 규모입니다. 아, 보건소도 거기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건가요? 지금 상황이? 네, 그렇습니다. 보건지소도 같이 철거를 하기 때문에 이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면민들이 그런 우려가 있으셔서요. 하여튼 검토하실 때 이렇게 24년 12월까지라도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최대한 고려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을 드리면 지난 행감 때 말씀드려서 이게 올 1월부터 수의계약 상한제 운영을 하신 거잖아요. 그 어쨌든 아까 설명 주실 때 계약 업체가 좀 더 다양해졌다는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좀 현황이 어떻게 됐는지 뭐 몇 개월 되지 6개월 된 거네요. 혹시 6개월 상반기 전체 통계는 없는 건가요? 지금 아까도 설명드렸을 때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제출한 자료가 제출 시점이 4월 정도라 3월 말 기준으로 산출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숫자가 데이터 값이 별로 없어가지고 저희가 5월 말 기준으로 참고로 이렇게 뽑아봤는데 그 숫자보다는 그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상한제가 5회 이상을 안 넘게끔 이렇게 정해놨는데 다행히 6회 이상 이렇게 산출된 자료는 없고요. 반대로 1회하고 2회는 숫자가 분포도가 좀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걸로 봐서는 우위로 느는 횟수가 줄고 밑에 횟수가 늘어나는 거 봐서는 분산의 효과는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어쨌든 상반기 데이터 값이 별로 없으니까 어쨌든 한 12월 말까지를 운영을 하셔서 판단을 하는 게 맞다고 보시는 거죠? 예. 지금 이걸 진행을 할 때 우려되는 점들이 있었는데 뭐 건수 제한을 하면 소액 그 계약은 좀 기피하지 않겠냐 이런 우려들도 있었고 그런데 현장 뭐 전문 건설 업체들 반응 같은 건 어떤가요? 뭐 실제로 단점 같은 거 문제점이 발견된 게 혹시 있으신지? 저희가 이거를 하면서 발주부서의 공사감독관들이 저희 사무실에 자주 옵니다. 그 계약하고 서류 때문에. 그리고 공사감독관들하고 전문건설협회는 유선으로 확인을 해봤고요. 그리고 계약하러 오는 업체들을 통해서 한번 의견을 들어봤는데 이 상한제로 인해서 뭐 크게 문제점이나 어려운 거는 없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큰 문제, 어려움은 없다. 예. 그러니까 뭐 좀 피해를 보거나 이런 지점들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러면 이게 그 어쨌든 그러면 이걸 12월까지 진행을 해보고 개선책 같은 게 있으면 얘기를 또 논의를 해보는 게 맞는 거겠네요. 예, 한번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반기 5월 말까지 값이기 때문에 네네. 추경 다 지나고 12월 달까지 자료 분석해봐서 네네. 그걸 갖고 한번 다시 이렇게 정립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이제 관내 업체들, 소규모 업체들이 어쨌든 그 지역 내 업체들이 잘 되면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뭐 전문 건설 업체 큰 기업들이 뭐 면허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래서 뭐 계약금도 높고 이런 지점들이 있는데 관내 업체들이 좀 더 그 유리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찾아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추진하고는 있는 게 있는데요. 큰 공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입찰을 보면은 관내 업체가 많이 되는데요. 그 업체들이 저희 관내 현장에 관내에 무슨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은 인력이나 장비 같은 경우에는 관내 인력이나 장비를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내부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그걸 더 활성화시키고 정착을 시켜보겠습니다. 예, 뭐 강제는 할 수 없겠지만 예. 그런 소규모 이제 발전할 수 있는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 그러면 가정 같은 걸 좀 더 주시든가 이런 협조를 구해서 관내 업체들이 좋아지는 지점들을 좀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정태근 의원님.
네, 정토근 의원입니다.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페이지 6페이지입니다. 6쪽. 공유재산 건물 현황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물명 2급 관사라고 해서 우남아파트 104동 1802호. 처음에 매입 가격이 2억 1,350만 원이셨잖아요. 그죠? 6이요. 6쪽이요. 6쪽입니다. 공유재산 건물 현황에 우리 거하고 약간 페이지가 다르신가요? 거기 있잖아. 공유재산 건물 현황. 네. 관사 우남 아파트 104동 1802호. 처음에 매입 가격이 2억 1,350만 원이었라고 표시하셨어요. 근데 현재 가격이 1억 3,343만 7천 원. 엄청 많이 떨어졌거든요. 가격이. 이 손실이잖아요. 손실. 예. 그죠? 우리가 뭐 그 관사를 얻어놓으면서 돈을 벌겠다 하고 얻은 건 아니고 좀 편하게 이제 멀리서 직장 거주하시는 분들 이렇게 사용하시거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마련하신 것 같은데 예. 지금 이게 이렇게 가격대가 낮게 측정된 근거가 뭘까요? 저희가 건물 가액을 따질 때 그 감가상각을 적용을 했는데요. 정액하고 정률법 중에서 정액제로 해가지고 그 기간 동안에 n분의 1에서 그 가격을 매년 감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매년 이렇게 감잡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관급 건물은 세월이 한 20년, 30년 흐르니에 매입할 때 몇백만 원에도 살 수 있겠네요. 예, 그거는 예, 지금 논리적으로는 부의장님 말씀이 맞는데요. 저희가 그렇게 감가상각을 하다 보면은 내용 요소가 지나가다 보면은 영원이 되는 거 맞습니다. 맞는데 그 영원이 되는 거를 저희가 나중에 비만 가격이라 그래갖고 1,000원으로 잡아줍니다. 근데 비만 가격 1,000원이 잡혀 있는 뜻은 이 건물은 내구 년수가 지났다는 거를 대장상에 표시를 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그거 나중에 마지막까지 예. 어떻게 하십니까? 만약에 그 마지막에. 건물이 저희가 계속 유지 관리가 필요하다면 저희가 유지 관리를 했는데 만약에 어떤 사유에서 매각이 필요하다라고 치면은 감정을 해서 그 감정 가격으로 매각을 합니다. 입찰로 해서. 아니 그러면 실제로 우남 아파트 같은 경우가 지금 안성이 발전되고 우남 아파트 가격이 3억 정도 실 매매 가격이 한 3억 정도 나가요. 실 매매 가격이 지금 이제 2억 1,300에 사셨는데 2억 1,350만 원을 사셨는데 지금 매입할 땐 지금 그런데 우리 안성이 지금 이제 광역버스 생기기 시작하고 도로 개통되고 지금 뭐 전철이 오느냐 이렇게 막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쨌거나 산단이 들어오고 막 여기 지금 발전하려고 개발하려고 열심히 지금 노력 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 우남 아파트 그 가격이 재개발할 수도 있고 이제 오래되면 그래갖고 지금 한 3억 4억 갔어요. 현 시가가. 그런데도 지금 아까 말하신 계속 내리다가 감정평가 당연히 평가는 실거래 가격보다 한참 적죠. 보통 한 3분의 1 가격 또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내구 현황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감정평가액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토지값은 상승될지 모르지만 건물 가격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그것을 또 이제 이렇게 부신다 그러죠. 이제 없애버리려고 철거하는 철거 비용 뭐 이런 거 하면 감정평가가 뚝 떨어질 텐데 그러면은 그 가격에 매각하십니까? 감정평가 가격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그게 관리할 필요성이 있으면 계속 관리를 하고요. 관사로. 아니 그러니까요. 세월이 흘렀어요. 예. 거기가 재개발이 필요하고 예. 걔는 이제 철거해야 돼요. 예. 도시개발도 해야 되고 해서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다른 아파트 주민들은 다 한 3억씩 받았는데 예. 우리 시 관사는
아까 지금 감정 평가 가격으로 이게 내놓는다고 하시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게 이제 아까 말한 1,000원으로 제일 낮게 마지막에 1,000원으로 해놓는다고 치면 감정 평가액에서 3,800만 원 나왔어요. 그럼 3,800만 원에 구입할 수 있네요. 근데 그 감정 가격이라는 게 거의 실거래 가격 수준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그거는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왜 지난번에 전년도 행감 때 3.1운동 독립기념관 가격대가 엄청 낮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같은 질문을 좀 드렸는데요. 그러면 그 감정 평가를 매긴 이유, 그 질문을 하니까 그건 좀 잘못됐다. 그리고 또 하나는 컨테이너. 또 컨테이너도 똑같은 질문이에요. 지금 계속적으로 답변의 일관성이 없습니다. 컨테이너도 보면은요, 컨테이너 가격이 왜 떨어졌습니까 했더니 컨테이너로 된 간사들은 아니면 이제 쓰고 있는 단체에서 쓰고 있거나 아니면 이제 빌려줘 갖고 해주고 있는 것들이 점점 면에서 쓰고 있고요, 읍면동에서 쓰고 있는 그런 것들이 컨테이너는 자꾸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이거는 또 왜 올라갔습니까 했더니 그거는 뭐 철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컨테이너 가격이 올라가서 금액이 높게 잡혔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또 다른 걸 보니까 되게 이제 그 부서별로 또 갖고 있는 게 있으니까 굉장히 낮게 잡혔어요. 그랬더니 왜 이건 낮게 잡혔습니까 했더니 컨테이너 가격에 고철값이 올라가니까 올라갔다고 해서 여기에 보면은 재산고시를 하는데 가격이 올라갔단 말이죠. 근데 또 다른 면은 가격이 낡았으니까 떨어졌단 말이죠. 일관성이 없는 거죠. 평가 기준이 다 다른 거죠. 엿장수 마음대로 하신 거 아닙니까? 지금도 보면은 그럼 3.1운동 독립기념관 그 금액대가 왜 그 금액이 측정이 됐는지 증빙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지금 딱 1년 됐습니다. 아니 1년 됐나요? 지난번 그죠? 행감 때 저는 지금 본 의원은 지금까지도 자료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거는 실질적으로 어느 순간에 매각해버리고 아까 1,000원이라고 하셨는데요. 우리 처분하는 것도요. 얼마 이상이어야지 의회에 올라오는 겁니다. 그 가격이 미만 때는요. 의회가 몰라요. 그냥 팔아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다 이렇게 쓰실 때 매각대금 얼마 이렇게 해갖고 팔았다고 이제 매각했다고 올라오면 끝인 거죠. 이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관급 건물 눈 좋고 인맥 좋은 사람들 그러니까 다들 말하지 않습니까? 백 좋고 연줄 좋으면은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고. 이런 데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투명해야지 그런 말이 안 나오지요. 의구심이 안 들게 실 매매 가격은 얼마? 여기 제가 이제 내년도 여기 보면은 이 공유재산 건물 현황 이거 담으실 때 이제 그거를 제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표시 좀 해놔주세요. 또 나중에 지나가면 까먹으니까 실제 가격, 실가격, 예? 지금 여기 보면은 현재 가격이라고 계속 쓰고 계시지 않습니까? 현재 요즘은 하도 앱들이 좋아가지고 여기 이 근처 이 아파트는 얼마 정도 가나 하면 딱 눌러보면은 최근 매매 가격이 딱 뜹니다. 그래서 지금은 얼마에 매매되고 있다. 그러면 여기 나오는 겁니다. 토지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해갖고 실가격 그리고 우리가 산정한 가격 이렇게 돼야지 정확하게 알지. 이게 그 금액 얼마 2천만 원 뭐 미만 뭐 얼마로 3천만 원으로 올리자고 해서 2천만 원으로 제가 주장을 끝까지 했는데요. 바로 이런 이유에서 때문입니다. 내려가다 계속 이게 지금 이렇게 산정하시는 금액이 2천만 원 미만대로 떨어져 버리면 부서에서 이렇게 이제 매매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의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매각해 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금액을 계속 주장했던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투명하지가 않습니다. 투명한 행정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본
의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기 뭐 혹시 반론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제가 잘못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의원이 말씀해 주신 대로요. 저희가 갖고 있는 고민 사항 매각할 때 좀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그렇게 알려주셨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요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금강면 테니스장입니다. 금강면에 있는 테니스장 페이지는 142쪽입니다. 금강면에 테니스장을 조성을 하셨습니다. 혹시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못 가보셨습니까? 예, 예. 아, 제가 그 사진을 안 갖고 온 게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보시면 테니스장이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금강면 한번 가보십시오. 도로에서 쭉 달리다 보면요, 저기 좌측으로 하천 있는 거 아시죠? 금강 한천. 이해합니다. 거기 혹시 국궁장이나 아니면은 그 드론장, 족구장 이런 데는 혹시 가보신 적 있습니까? 예, 가봤습니다. 아, 딱 그러면은 정확히 그대로 상상하시면 됩니다. 테니스장이 우측에 있는데 길 좌측은 그 국궁장, 드론장, 족구장, 뭐 이렇게 배드민턴 치는 그런 곳들이 있습니다. 체육공원이라고 해가지고 쭉 그 체육시설들이 있는데 테니스장은 바로 우측에 있습니다. 길 건너 우측으로 있는데요. 하천처럼 똑같이 푹 꺼져갖고 공사를 했습니다. 틀림없이 흙을 좀 돋고 약간 이렇게 높여서 해주셔야 그 화장실도 거기 설치해 주셨거든요. 테니스장 코트에. 그 테니스장 코트에 화장실을 갖다가 설치하셨는데 비가 많이 오면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왜 저기를 돋구지 않고 좀 이렇게 좀 올리지 않고 저대로 공사를 했나. 저기 물 차고 그 화장실 있죠. 화장실 역류할 텐데. 네. 공사를 하실 때 그리고 테니스를 보면은 거기 이제 관람석도 없어요. 관람석 없는데 거기 보시면은요 답답하게 꺼져 있습니다. 위로 좀 올리면은 거기 다 건물이 높거든요. 그러면 눈높이 맞춰주면 되는데. 에? 아무튼 아니 여기 왜냐면 지금 여기 계약이 여기에 쭉 한 거 공사한 거 예스를 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문책가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또 할 겁니다. 그렇지만 왜 지금 이 회계가에 할 때 이 말씀을 더 드리냐면 도면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계약을 작성을 해주시잖아요. 무조건 갖고 왔다고 그 부서하고만 얘기해갖고 무조건 계약서에 도장 빵빵 찍어주시면 나중에 계약 잘못됐을 때는 책임 소지가 있으시지 않습니까? 전혀 없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공사가 있을 때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조금 더 부서와 이렇게 면밀하게 이런 계약건들에 대해서 문제점은 없는지 그 다 계약 담당자 있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현장을 한번 보시고요. 예. 예, 이런 실수가 두 번은 좀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물차기 때문에 테니스 코트라 다 이렇게 바닥 이렇게 미끄럽게 이렇게 다 칠해 놓으시는 거 아시죠? 그거 나중에 다 들뜨고 일어납니다. 그러면 예산 낭비 아닙니까? 물이 안 차면 덜 들뜰 텐데 수리를 더 가끔 하면 될 텐데 아마 그 수리도 좀 더 빈도가 잦아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 자료 준비하냐고 이거 자료 이렇게 많이 받았다고 지금 여기 이제 꾸지람도 질타도 좀 당했는데요. 이거는 좀 일부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여기는 제가 전체를 받은 건 아니고요. 처음에는 전년도에는 이렇게 받다 보니까 수의계약만 받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다 보니까는 그 수의계약 아니고 그냥 부서에서
이렇게 공사 말고 부서에서 그냥 구매하고 막 그런 것들도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다 받아서 연도별로 여기는 2018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연도별로 이렇게 계약 건수 및 총액을 좀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이렇게 여기 보시면요, 받은 자료 갖고 2002년 업체별 계약 건수 및 총액이라고 해갖고 이렇게 좀 나눠봤는데, 과장님 저기 상한제 올해부터 시작하셨다고 하셨죠? 예, 맞습니다. 저는 솔직히 본 의원은 상한제 반대합니다. 상한제 반대합니다. 몇 건이라고 하셨어요? 5월 말 기준 81건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81건까지만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5월 말 기준으로 그 횟수당 그 건수를 내본 게 81건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총 81건 나갔다고요? 예, 예. 아니 몇 회 상한제면은 아까 몇 회라고 하셨어요? 저희 계획은 5에 15. 5회요? 예, 예. 5회고 금액도 정했습니까? 이게 문제죠. 만약에 저기 낮은 금액이에요. 낮은 금액이면은 내가 5번 받았어요. 뭐 1,000만 원짜리 5번이에요. 5천만 원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니까 수의계약이요. 그래갖고 또 이렇게 돼버리면 5천만 원이고, 근데 반대쪽은 좀 높은 금액이에요. 이렇게 되면 상한제는 그럼 서로 작은 금액, 아까 황윤희 의원님도 질문하셨지만, 그러면 현저히 낮은 금액들은 회피합니다. 기피합니다. 상한제가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그리고 업체가 우수하게 일을 잘하고 있는데 상한제에 걸려서 더 이상 일을 못한다? 아니,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일 잘하면 더 줘야죠. 잘하는 업체에서 더 주고 못하는 업체는 5번 주면 안 되죠. 일 공사 엉망이면 한 번에 원 아웃 시켜야죠. 잘못되면. 그리고 다시 얼마 정도 기간 있다가 다시 한 번 또 기회를 줘야죠. 잘할 수 있는지. 이래갖고 점점 우리 안성에 공사하시는 분들의 그 공사 하시는 그 시공의 성실성, 이런 것들을 올려주셔야죠. 지금 제가 분석을 한 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 건수는 전혀 타당하지가 않아서, 자, 2018년도 총 금액은 410억 9천 15만 2,145원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금액은 첫 번째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자, 총 계약 건수가 4,131건입니다. 업체 수는 857개 업체였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을 수의 계약을 많이 받은 곳이 326건입니다. 가장 적게 받은 곳은 한 곳입니다. 한 건. 그런데 가장 적게 받은 곳은 다 한 건이기 때문에 앞으로 뒤에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금액은 거의 전년도와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계약 건수가 3,369건입니다. 참여한 업체는 875업체입니다. 앞에 18년도와 이제 57이 바뀌었죠. 18년도에는 857인데 19년도에는 875업체고요. 가장 많이 받은 업체가 106건입니다. 2020년도에는 돈이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532억 9,938만 4,572원입니다. 총 계약 건수가 4,242건입니다. 참여 업체는 916업체가 됩니다. 근데 가장 많이 받은 업체는 139건을 받았습니다. 자, 2021년도로 넘어가겠습니다. 공사 금액이 더 많아졌습니다. 총 이제 계약 금액이 868억 9천 680만 2,209원이었습니다.
총 건수가 5,269건입니다. 주신 자료에 의하면 저희한테 주신 자료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료가 틀리면 이 숫자는 좀 틀려질 수 있겠죠. 업체 수는 1,206업체가 됐습니다. 가장 많이 받은 곳이 186건을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2년으로 가겠습니다. 금액이 660억 7,622만 6,840원입니다. 건수로 따지시면요, 전년도에 대비 좀 낮았습니다. 총 건수는 4,525건입니다. 업체가 참여한 업체 수는 1,145업체입니다. 역시 가장 많이 받은 업체는 137건을 받았습니다. 자, 23년도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주신 자료로 의해서입니다. 그러니까는 23년도 총은 아직 안 넘어왔으니까, 아직 안 지났으니까 몇 월 달까지 주셨습니까? 저희한테 자료 보내주신 거 5월이었을까요? 4월이었을까요? 팀장님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네, 계약팀장 신지용입니다. 네. 그 자료 요청할 때가 4월 달쯤이라 3월 말까지 드린 자료입니다. 아, 그러십니까? 그럼 3월 말까지로 지금 총 금액이 339억 2,720만 1,424원입니다. 건수로는요, 현재 2,317건입니다. 가장 많이 받은 곳은 77건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참여하는 업체 수는요, 612곳입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뭐 한 건이다, 뭐 이렇게 다섯 건 상한제다, 여기에 지금 해당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거는 왜 그러냐? 회계과에서만 계약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읍면동, 외청까지 다 합쳐져 있습니다. 다 받은 겁니다.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제도가 있어서 전년도에도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안성에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제도가 있는 업체가 있는데 타 인근 시군에서는 이 업체의 제품을 써주는데 총 금액의 몇 프로 쓰게끔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안성은 단 한 건도 쓴 적이 없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 올해 3월 달까지 눈에 들어온 게 딱 한 건 있었습니다. 해성일터 금액이 352만 8천 원입니다. 한 건 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저기 화초 키우고 조경하지 않습니까? 안성에서 지금 제가 쭉 보니까 그 조경업 하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꽃 심고 뭐 어쩌고 이렇게 하면서 사는 거. 근데 굉장히 아마 봄에 꽃도 심고 단장도 하고 많이 이렇게 이쁘게 꾸민 것 같은데 한 건 있습니다. 한 건. 그러면 그러겠죠. 의원님들 지적사항 이행했습니다. 그 관내 장애인 우선 구매제도 업체 있어서 거기 거 이용해줬다고 이렇게 답변할 겁니다. 여기 제일 많이 받은 곳은 이제 업종은 물론 다릅니다. 여긴 전체 업종 했으니까 제가 이제 업종별로는 아직 못 나눴습니다. 업종별까지는 시간이 세분화를 못해서 이제 업종별 세분화 받을 겁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하려니까 더 힘들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앞으로는 자료 요구할 때 업종별 이렇게 좀 세분화해서 달래려고 업종별로 주십시오. 이렇게. 그러면 제가 이렇게 나눠서 하기가 좀 더 쉽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업종별 나누랴, 예? 이거 나누랴. 제가 행정 인력을 마비시켰다. 일을 할 수가 없다. 언론에 아주
이렇게 띄웠습니다. 이거는 행정 인력을 마비시킨 게 아니고 행정 인력이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원의 본연의 일을 하러 올라온 겁니다. 감시와 견제, 잘하고 있으면 칭찬해주고 잘 못하는 곳에 대해서 지적을 해서 안성 시민의 세금을 혈세를 아끼게끔 하는 것이 의원들의 본연의 업무입니다. A4 용지 값이 안 나오네, 일을 마비시켜서 일을 못하게 하네, 이거는 아닌 겁니다. 아무리 A4 용지가 수백 박스가 들어가더라도 봐야 될 건 봐야죠. 그리고 변해야 될 건 변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이 말씀을 하십니다. 의원님, 요즘은 그래도 골고루 참여하라고 연락을 받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집행부에 변화하려는 모습에 흐뭇합니다. 아, 그래, 욕은 좀 먹으면 좀 어때? 우리 집행부가 노력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바라는 거는 특정한 사람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안성에 있는 모든 업체들이 함께 잘 사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일을 못해도 주고 잘해도 주는 게 아니라 잘하는 사람은 칭찬해서 더 주고 못하는 사람들은 조금 덜하고 요 부분을 원하는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예, 부의장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저희 회계과에서는 최대한 관내 계약권은 분산이 되고 그다음에 특히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장애인 생산 그 관내 업체 물품을 최대한 우선적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발주부서와 상의해서 잘 관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끝으로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문제가 어제 경로당을 잠깐 보여드렸는데요. 그 똑같은 건축 기법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돈을 똑같이 산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축 비용 같은 비용으로 건축을 하는데 우리는 낙후된 자재, 조금 더 저가 제품으로 건물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가구가 들어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조달, 물론 조달이 좋은 제품들이 등록되고 있는 건 압니다. 그렇지만 좀 더 저렴한 가격에 좀 더 좋은 제품을 구입할 수 있다면 그 부분의 길을 열어놔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입찰한 거 그 문체과하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좋은 제품이 있는데도 조달에 등록돼 있지 않는 것들 구매하기 어려우니까 또 안 하고 또 때로는 조달로 돼 있는 걸로 할 때보다 공장하고 직거래했을 때 가격 대비 훨씬 저렴하게 한 뭐 5분의 3 아니면은 3분의 2 정도 금액으로 구입할 수 있어도 구입 못하게 되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서로 계약하는 그런 과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좋은 제품을 좀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고 이렇게 공사할 수 있다면 그런 길도 찾아보는 것이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꼭 관내 업체만 주장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 관내 업체들만 하게 된다면 우리 안성 업자들도 관외에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가급적이면 조금 더 해주시라는 말씀이고 관외에서 오시는 분들이 공사 잘하시면 그분들도 와서 해야 우리도 따라가고 배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관외 업체를 무조건 안 된다는 아니고요. 가급적이면은 관내에 계신 분들한테 조금 더 일할 수 있게 공사해서 그분들이 좀 더 나은 환경으로 발전적으로 그 기업이 육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부의장님 좋으신 말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중섭 의원입니다. 예,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뭐 항상 해마다 계속 반복된 얘기인데 뭐 잘 아시겠지만 저희 안성시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라든지 이런 하도급
문제, 부조리라든지 임금 체불 문제에 대해서 지금 우리 회계과 우리 박노선 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마다 있는 얘기인데 저희가 좀 더 강구한 대책이 좀 더 있나요? 체불에 대한 문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매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건들이 발견이 되면은 일단은 감독관이 있으니까 발주부서에서 일단 적극적으로 1차적으로 대응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게 나중에 그 원도나 하도하고 이렇게 협의가 잘 안 이루어지거나 진행이 잘 안 되게 되면은 저희도 거기에 참여해서 원도급자에서 많이 이렇게 좀 도와주거나 그 체불된 임금을 많이 이렇게 끌어안게끔 그렇게 유도를 해주고 있고요. 그게 나중에 저희가 결론에 가서는 감독관하고 회계과에서 적극 나서가지고 중간 역할을 하면은 거의 다 이렇게 체불 임금이 많이 거의 다 이렇게 지급이 되는데요. 그래도 해다 안 되는 것들은 나중에 법원에서 저희한테 채권이나 추심이나 전부 명령 같은 통서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거를 예,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 뭐 시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는 거 감사드리고 저는 제가 좀 더 말씀을 좀 드리자면 안성의 장비대라든지 임금이라든지 노인 문제 저는 그 부분이 강조가 좀 되고 싶은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홍보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관급공사의 그 현장에 그 관련돼서 그 일반 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걸 지나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어서 현수막 같은 걸 좀 제대로 좀 붙여놔서 공사 기간 동안이라도 그러면서 그분들이 뭐 사회적 약자로 거의 계신 분이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역시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사 현장에 사실 잘 보이는 곳에다가 붙여놓기만 해도 안성시에서 이렇게 공정하게 현장을 감독하고 나름대로 전체적인 어떠한 문제점을 미리 사전에 예방한다는 어떤 홍보가 저는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현장을 다녀보면 그런 문구가 없어요. 거의 뭐 있어도 한 보름 정도 있다가 없어지고 그러니까 아예 그냥 그 현장에 보통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데는 저희가 충분히 자리 확보가 장소가 충분할 것 같은데 상시 걸어놓을 수 있도록 제 생각에는 그렇게 홍보를 하는 게 이 안성 시민들이 봐도 이런 문제점을 미리 좀 차단하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발주하는 공사별로 공사감독관들이 다 있으니까요. 협의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검토해가지고 좀 관내에 좀 불미스러운 그런 체불이나 뭐 임금 때문에 발생하지 않게끔 적극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사전에 뭐 차단하고 예방하는 게 일단은 우선인 것 같습니다. 그또 그런 분들한테 우리가 안정적인 이런 관리를 하고 있다, 행정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보여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좀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안성시에서 저희가 개인 소유로 된 토지죠. 토지를 임대를 안 합니까? 임차라고 하죠. 임차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개인이 갖고 있는 땅을 저희가 임차를 한다고요? 그런 경우가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부서별로 어떤 사업을 할 때 개인 땅이 필요하면은 임차하는 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그게 여기서 종합적으로 안 갖고 있나요? 데이터? 예, 저희는 왜냐면은 행정재산하고 저희가 일반 재산을 갖고 있는데 행정재산은 관리관이 다 부서로 돼 있고요. 저희는 거기서 용도가 폐지되면 일반 재산만 갖고 있는데 그건 제가 제 생각에는 예. 종합적인 그 회계과에서 그래도 어디 부서마다 저희가 다 확인할 수는 없으니까 예. 통합적인 관리 시스템이 좀 돼 있어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는데. 예. 그건 예.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예. 저희가 안성시에서 개인 소유의 땅을 임대해서 어떤 점용을 해서 사용하는 게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걸 좀 모르신다는 얘기잖아, 전혀. 예, 각 부서에서 이유가 있어갖고 개인 땅을 임차해서 목적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거를 저희가 일반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뭐 공문으로 취합을 받거나 그러면 한번 별도로 잘 취합을 해서 해봤습니다. 취합을 해주셔서 예. 할 수는 있잖아요. 취합을. 예, 하겠습니다. 그 자료 좀 저한테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예, 좀 제 몇 생각에 년치- 왜냐하면 예. 각 부서별로 이게 행감에 예를 들어서 자료에
그런 걸 좀 같이 참고 자료로 넣어주시면 그 임대 현황이 다 틀립니다, 사실. 제가 알기로도 몇 군데가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그 금액이라든지 이게 천차만별로 알고 있어요. 관리 시스템이 좀 잘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관리 그 부서장들이 자기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판단해서 했겠지만 그걸 통합적으로 그래도 관리하고 통계적인 게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일단은 자료를 한번 취합해 보겠습니다. 좀 자료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만 더. 자, 요제 얘기는 제가 좀 들어가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으네. 지금 저희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보면은 공사 설계 용역 계약 시 특정 업체와의 물품 등을 설계 반영한다는 그런 의혹이 발생한다는 그 말씀을 드렸고 이에 대한 투명성 제고와 공정하게 관급 자재를 구매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잘 아실 것 같은데 이런 겁니다. 그 중간에 이제 브로커가 있는 거죠, 쉽게. 그래서 관급 자재의 조달 품목의 어떠한 물품을 미리 설계에 반영을 해서 그거를 선정할 수 입찰을 해서 낙찰자는 그 물건을 결론은 조달업체에 등록돼 있는 물건을 결론은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쉽게 말하자면.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금액이 월등하게 높은 거예요. 실제로. 중간에. 그러니까 중간에 이 브로커는 그 수수료를 먹고 쉽게. 그 일을 낙찰을 받은 사람은 그 물건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얘기 민원 안 들어왔어요? 예, 지금 뭐 저희 과에나 뭐 직접적으로 들어온 건 없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 가고. 알고 계시죠? 예. 이게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낙찰자가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비용을 들여서라도. 이거는 제 생각에는 이게 안성시가 아니라 뭐 대한민국 전체가 이건 같이 관심 대상을 좀 봐야 되는데 그 특정 업체가 그냥 그거 정해져 있으면 꼼짝없이 그냥 그걸 예를 들어서 실제로 한 돈 100만 원짜리를 돈 1000만 원 해야 되는 이런 현상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 문제는 우리 안성시에서 이 회계과에서 앞장서서 제 생각에는 근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지금 그 말씀하신 부분은 그 행감대 한번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라 저희가 상반기에 회계 직원들 그다음에 그 시설공사 직원들 그다음에 계약 직원들 그리고 공사감독관 직원들을 4층에서 교육을 다 시켰어요. 시킬 때 어떤 내용을 교육시키신 거예요? 얘기해 주세요. 저희가 교육시킨 거를 저희가 시키면은 뭐 이렇게 좀 객관성이 떨어지고 전문성이 떨어질까봐 집안 대한 공제라 그래가지고 그 전문 강사들이 있어요. 예. 그 강사들을 모셔가지고 4층에서 계약서부터 회계서부터 그다음에 공사서부터 전부 다 교육을 시켰어요. 근데 그 교육이라는 게 좀 그래요. 이게 벌써 하루 이게 한 해 두 해 있는 얘기도 아니고 제 생각에는 이게 오랫동안 썩어 있던 그 어떠한 물건 이 얘기인데 이게 썩은 거죠, 사실은. 근데 이걸 뭔가 제도 개선을 우리 안성시에서 모범적으로 저는 뭔가 찾을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규격이라든지 KS 품목이라든지 조달 품목을 꼭 정했다고 해서 현저히 다른 물품과 비교가 돼서 이 물건이 비싸다고 생각하면 내는 비슷한 유형의 KS 인증 물품이라든지 또 규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규격도 너무 상이하지 않는 규격은 문제가 없거든요. 사실은 현장에서는. 근데 그런 물건들을 제 생각에는 대책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우리 회계과장님이 제 생각에는 좀 신경 쓰면 될 것 같은데 생각 있으세요? 없으세요? 일단은 말씀해 주신 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은 다 시켰고요. 사전 예방 차원에서. 그리고 내부적으로 저희가 그런 거를 걸러줄 수 있는 시스템이 감사팀에 원가무사 계약심사하고 도에 또 계약심사가 있고요. 조달청에도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원가나 계약심사를 걸러주는 기능이 있어요. 저희 안성시에서만큼은 앞장서서 더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대책 방안을 한 번 더 좀 의원님들한테 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 번 더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네, 정토근 의원님. 네. 정토근 의원입니다.
제가 두 가지를 놓친 게 있어서 지금 다시 마이크를 좀 받았습니다. 중요한 거는 지금 타 시군에서도 그 수의계약에 관련돼서 그 2천만 원 이상 보면은 비교견적 받게끔 되어 있는 게 아시죠, 과장님? 예, 알고 있습니다. 네, 2천만 원 이상 비교견적을 받아서 수의계약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이렇게 요청해서 받은 자료를 총 확인해 본 결과 비교견적을 받은 곳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전일에 감사법무팀하고 할 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지금 비교견적 이렇게 오실 때 계약하러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비교견적 제출하라고 좀 해주시고요. 그 비교견적에 보면은요, 저도 이제 견적서를 지금 이제 쭉 다른 거 이 경로당 개보수 비용 해갖고 1,000만 원 이상은 비교견적을 좀 내달라고 사회복지과에다 요청을 했더니 이렇게 이제 갖고 왔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주셨는데 보면은 말이 비교견적이지 우리 관함목 세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목에 세세하게 뭐라고 쓰듯이 이 견적을 받는 이유는 어떤 제품으로 어떤 재질로 어떻게 사용해서 이 금액을 받겠다라고 해서 그 금액이 타당한지 안 한지를 보는 거고 무조건 싸면은 뭐합니까? 비교견적했을 때 금액이 싸면 싼 대로 줄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재질 문제가 또 달려 있는 거니까 같은 재질일 때 싼 거는 문제가 없지만 재질이 싼 재질로 싸게 견적낸 거는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2천만 원 이상 비교 견적 저기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그 견적의 그 재질 요거에 대해서 그 도로 같은 경우는 뭐 폭이 얼마 요즘은 요번에 잘 해주셨더라고요. 읍면동에서 올려온 것도 보면 폭이 얼마 기장이 얼마 두께는 어느 정도로 이렇게 하겠다. 보면은 이제 농도라 그러나요? 그 아스콘 뭐 시멘트 이 강도 있잖아요. 그 몇 대 뭐 어떻게 해서 비율을 얼마로 한다. 요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세세히 세모까지 들어갈 수 있게끔 그 비교 견적은 그게 비교 견적인 거죠. 그냥 뭐 얼마 해서 이 업체 거 저 업체 거 비교 견적 보면은 보통 그냥 한 업체가 두 개 달라고 그래서 내는 게 비교 견적인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거 좀 반드시 좀 지켜주시고요. 그 수의계약건들 보면 미리 고시하지 않습니까? 그죠? 어디다 올려놓으십니까? 저희가 계약하는 사항은 실시간으로 그 홈페이지에 뜨게끔 되어 있습니다. 나라장터에 원래는 올려놓게 돼 있지 않습니까? 저 입찰 나라장터를 이용해서 계약하는 건들은 나라장터에 수의계약도 올려놓는 나라장터에 고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보면은 그냥 짧게 그냥 공고하시는데 되도록이면 그렇게 잘해서 많은 골고루 혜택을 좀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의장님 지금 말씀해 주신 거 저 간단하게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저희가 작년에 행감 때 이 부분을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 이후에 바로 보완을 해서 네. 1,000만 원 수의계약 1,000만 원서부터 2,200까지는 비교 견적을 다 받으라고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받은 내용에 보니까요. 예. 22년도 거를 봤습니다. 22년도, 23년도 거 이렇게 연도별로 쫙 나오니까요. 그거를 집중적으로 봤는데 유무를 보면요. 안 받은 데가 훨씬 많습니다. 전체 걸 다 갖고서 확인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마 회계과에서 계약하시는 거는 잘 받고 계신가 보네요. 아니 이게 그 작년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셔갖고 아까 말씀드린 1,000원서부터 2,200원 받고 있고요. 아마 그런 건들은 그 계약법에 그 추정금액 2천만 원 이하는 네. 소액으로 해서 1인 견적만 받을 수 있다는 근거가 있어서 아마 그렇게 진행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받을 수도 있다지 꼭 그것만 받으라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렇죠? 그 이후에 다 받고 받을 있습니다. 수도 1인 견적만 받을 수도 있다. 1인 견적만 받고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조례에 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 계약 하는 것에 확인했습니다. 확인했는데 예, 예. 이 얘기를 자꾸 하는 거는 뭔가 까다롭게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좀 더 많은 분들에게 기회를 좀 줬으면 좋겠다. 기회 제공을 좀 더 열어놔 주셨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예, 비교 견적 예. 지금처럼 쭉 받겠습니다. 예, 그 뜻으로 하는 거니까요. 예. 예, 누군가에게 자꾸 제재를 가하고 제재를 위한 지금 현재 건의가 아니고 지금 제안을 드리는 것은 보다 좀 많은 업체들이 지금 문이 열려 있어서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네, 우리 정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시청 관리 관련돼서 좀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이제 공사도 좀 있고 해서 보니까 긴급하게 또 예비비도 사용하신 적 있나요? 이거 혹시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청사 관련돼 가지고 예비비 쓴 거는 없습니다. 없나요? 예, 지금 보수도 좀 필요한 것 같고 지금 내부적으로 이게 지금 이제 경사면이 좀 흘러내린 경우도 있죠. 예, 그거는 요 봉산동 시유지에 예. 번면이 좀 이렇게 쓸려 내려서 그 부분은 예비비로 지금 상의해서 추진 중인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보니까 올해는 또 태풍도 또 심하게 온다 그래서 좀 청사 관리는 좀 만전을 좀 기회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가 이게 이제 여기 과에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지금 삼별관 증축하는 게 예산이 좀 올라갔다가 이제 되진 않았잖아요. 용역비가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편성됐다가 이제 삭감된 거죠. 예, 그래서 장기적으로 혹시 시청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시청을 좀 옮겨야 된다. 이런 것들은 너무 많이 나왔는데 그래서 이게 좀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좀 있어요. 저희가 이제 시청을 옮기려면 그냥 옮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만약에 한 10년 있다가 시청을 옮긴다. 그럼 토지 매입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이러다 보면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혈세가 엄청 많이 낭비되는데 이게 혹시 계획을 꼭 가지고 토지를 매입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혹시? 토지 매입 절차를 많이 따진다면? 만약에 저희가 복합으로 해가지고 여기 말고 다른 데로 이전을 하게 된다면은 도시계획서부터 다시 용도를 바꿔야 되고 그다음에 예산도 수반돼야 되고 부지 위치도 정해야 되고 주민들 의견도 들어야 되고 사전에 행정 절차 할 것도 많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한 10년 이상 걸릴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다고 하면 좀 상당히 좀 어려울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게 이제 용도가 명확하게 해야 토지 매입이나 이런 것들이 다 승인이 나는 거죠. 일단 땅이 어느 정도 위치에 좋다고 해서 시청은 그냥 그걸 매입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절차를 다 밟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 밟아나. 그래서 다른 행정기관이나 이런 것들을 토지 매입을 싼 가격에 해놓을 수 있는 상태는 아니라는 거죠. 못 한다는 거죠. 지금 현재는 부지를 저희가 알아보고 있는 데는 없고요. 부지가 가장 적합한 위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로는 좀 그것도 이제 논의가 필요하고 예, 절차를 상당한 거쳐야 의견을 들어야 될 가능하다는 것 거죠. 같습니다. 예. 아유, 그러니까 이게 참 장기 계획이 좀 필요한데 지금 저 장기 계획이 안 나와 있으니까 좀 답답하긴 한데요. 늘상 우리 시민들은 좀 시청 이전에 관련돼서 관심은 많은데 우리는 아직도 준비를 못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까워서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분 저희도 네. 장기적으로 그거에 대한 거는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 전에 저희가 청사에 관련 용역을 줘봤는데 업무 공간하고 편의 공간이 너무 부족해갖고 일단 급한 거는 중축이 좀 필요합니다. 왜냐면은 사무실이 너무 지금 현재 면적 대비 50% 이상이 작은 부서가 8개 부서인가 그 정도 있고요. 이 의회 건물도 지금 협소한 걸로 분석이 됐고 민원실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또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시청은 좀 장기 계획을 갖더라도 좀 계획을 좀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일단은 삼별관 증축보다는 일단 의회 건물을 저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일지는 모르겠지만 의회 건물을 별도로 나가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좀 있어서 좀 뭐 이런 것들도 좀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됐든 뭐 의회가 어떻게 됐든 그 시민들하고 좀 만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공간이 없어요. 뭐 지금 뭐 우리 4층은 거의 다 회의장으로 좀 쓰고 있고 뭐 3층은 업무 공간 외에는 뭐 특별하게 저희도 사용하는 게 없어서 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삼별관 증축해서 거기에 또 다른 부서하고 다 같이 들어갈 게 아니라 별도 의회 건물을 좀 나가는 방안도 저는 고민이 돼야 된다고 보고, 나머지 이 건물은 이제 뭐 시청에서 쓰시든지 뭐 이런 것도 좀 필요하다고 좀 보여집니다. 예,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도 저희가 용역비만 만약에 쓰면 그 안에 포함시켜서 증축하는 그 건물을 의회가 그쪽으로 이전해 놓은 것도 좋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그만하시죠. 저기 이행정 사무감사 관리 카드에다가 요청하기에는 좀 양이 많아서 이거 요청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연도별, 업체별 계약 건수 이렇게 총에 분리해 놓은 요 데이터 가지시고요. 2018년 거부터는 많고 2018, 19년 제외하시고 2020년도부터 지금 이렇게 그 많았던 상위 지금 현재 뭐 보통 뭐 800 몇 업체다 막 이제 2020년도가 916개 업체입니다. 이 업체를 다 해달라면은 좀 양이 많은 것 같고요. 여기서 상위 쪽에 속하는 업체들을 이 업체가 이렇게 많이 받은 사유에 대해서 이렇게 좀 정리해서 주실 수 있을까요? 이 업체는 이런 이유로 저기 많이 받은 거, 우수한 업체이든가 아니면은 뭐 활발하게 움직였다든가. 자료 예, 부의장님이 말씀해 주신 거 저희가 전산에서 본청 거는 자료가 추출이 가능한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지금 그 사유는 네, 지금 전산상에서 어려울까요? 추출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럴까요? 예, 예. 그러면 청사 내 거는 가능합니까? 일단은 자료는 추출되는데 그 사유는 저희가 뭐 달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이 업체가 일을 잘했다든가 그런 거 못 수의계약은 없습니까?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수의계약은 발주부서에서 현장을 보고 견적을 갖고 와서 계약부서에다가 낮은 업체랑 이렇게 계약을 요청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과거 거를 전부 다 발주부서 거꾸로 가가지고 그 사유를 왜 그 업체랑 계약을 했느냐 이거 사유를 바뀌는 좀 어려울 것 그러면 같습니다. 최근 거는 가능하십니까? 최근 거도 좀 제가 개인적으로 봐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려우실 것 같습니까? 예,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뭐 회계과 관련된 관심들이 많으셔서 오늘 좀 행정사무감사를 좀 심도 있게 진행한 것 같습니다. 오늘 또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가 너무 많으셨습니다. 자, 다른 의원님들 질의가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노성 회계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것으로 오전 일정을 마무리하고 점심 식사를 위해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